모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엄마에게도 아기에게도 모유는 면역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정서적으로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엄마는 자궁 출산을 통해 미생물 샤워로 아기 몸 전체에 면역 코팅을 선물했는데요. 임신 16주부터 분비되기 시작했고 진한 노란색을 띠는 초유는 아기 몸 안에 빌리루빈이 축적된 태변을 잘 배출시키고 장 코팅을 해서 병원체가 장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아기에게 면역의 기초를 완벽하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항감염, 항염증 역할을 하는 단백질 성분으로는 알파락트알부민, 락토글로불린, 락토페린, 아미노산, 라이소자임 등이 있고요. 탄수화물 중에는 유당, 올리고당이 있습니다. 두뇌 망막 발달에는 단백질인 타우린, 탄수화물인 유당이 필수 영양소이고요. 모유의 유당은 1차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탄수화물인데 포유류 중에서 인간의 뇌가 가장 크기 때문에 큰 뇌를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 유당은 아기의 에너지 요구량의 4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유의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으로 외피 바이러스와 장내 기생충의 산물을 분해함으로써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유와 분유의 성분을 비교해 볼까요? 분유의 영양 성분 가이드는 모유입니다. 분유는 모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와 비슷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지만 모유를 복제한 건 아니고요. 분유의 성분은 회사마다 나라마다 다르고 법적 요구사항에 맞추어지지만 분유는 자라나는 아기의 변화에 맞추어 구성을 바꾸지 못하고 성장 인자 호르몬, 살아있는 세포, 면역학적 인자, 효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유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농도는 모유보다 높은데요. 생체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감소분을 감안해서 영양소 농도를 높여놨고요. 유통기한 동안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높게 맞춰놓았습니다. 분유 안의 단백질은 모유보다 50%까지 많이 들어있는데요. 분유 먹는 아기의 단백질 섭취율은 55에서 80%가 높아서 어린 시기에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 비만의 원인이 된답니다. 웨이 단백질과 카제인 단백질의 비율이 모유에서는 계속 변화하지만 분유는 브랜드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소젖의 카제인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아기의 위장에서 거칠고 질긴 응어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분유를 먹이면 위가 비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지방은 분유에서 전체 열량의 40 내지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분유 생산 과정에서 소화가 잘 되도록 소젖의 지방은 제거하고 코코넛 오일이라든가 팜유, 콩기름 등으로 대체를 합니다. 모유의 지방 구성과 거리가 멀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분유 지방에는 두뇌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DHA, 아라키돈산, 긴고리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없습니다. 분유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고요. 콜레스테롤은 젖을 먹이고 있는 동안에 계속 증가하는데 모든 막의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고요. 뇌의 신경 전달을 빠르게 하는 미엘린 수초의 안착을 도와줍니다. 탄수화물의 유당은 모유의 기본이 되는 당으로 포유류의 젖에 모두 들어있고 아기의 장에서 항균 성분의 먹잇감이 됩니다. 특히 모유의 올리고당은 병원체가 장 점막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데 합성 복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면역 체계와 두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유의 성분들이 합성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유를 먹는 아기들에게는 알러지, 아토피 피부염, 중이염, 장염, 그리고 제1형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2배에서 7배까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모유의 감염 방어 인자로 인해 아기는 위장관 질환, 설사, 중이염, 뇌막염, 유로 감염증, 폐렴 등의 발병이 감소되고 알러지 같은 질환이 예방되고요. 영양학적으로는 두뇌, 망막 발달, 턱과 안면 근육의 발달, 비만 예방 등의 아기의 성장 발달에 기초가 됩니다. 또 수유하는 동안의 스킨십으로 엄마와의 정서적인 안정감, 신뢰감, 유대감이 좋아지게 되고요. 엄마가 모유 수유로 인해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자궁 수축 촉진으로 산후 회복이 빨라지고 산후 출혈량을 줄여줍니다. 산후 우울증이 감소되며 유방암, 자궁암 등의 암 발병률이 낮아지게 되고요. 한 달에 약 450에서 500g 정도의 체중 감량과 최대 96에서 98%의 피임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경제적인 여유와 생활의 편리함, 그리고 아기와의 정서적인 안정감, 신뢰감, 유대감이 좋아지게 됩니다. 모유 수유를 위해서는 미리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아기와 같이 있으면서 아기를 관찰하고 수유를 해나가는데요.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다양한 감정이 혼재해 있고 아기 수유를 대신해 줄 수 없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방 통증에 대해 많이 노력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도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닌데요. 그래서 대체안으로 분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분유는 바로 수유할 수 있는 액상 분유, 농축 액상, 가루 형태 등 세 가지 형태로 이용 가능하고요. 분유는 폐기해야 하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기가 유당불내증인 경우 유당이 없는 분유를 수유하여야 하고요. 아기가 표준 분유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아미노산 분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수유량을 수치로 알 수 있어서 편리하며 엄마 아닌 다른 사람이 교대로 수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외출이나 수유 준비할 때 챙겨야 할 짐과 준비하는 시간이 많긴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과 아이템빨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모유수의 장점은 무수히 많지만 엄마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분유를 선택하게 되더라도 죄책감을 갖거나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